저희들이 오늘 이 제목을 어떻게 달아야 할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이렇게 꼽아봤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. 탈출만큼 절박했던 배고픔. 이 10살 소녀는 죽음을 무릅쓰고 학대로부터 탈출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소녀가 탈출에 성공하자마자 처음으로 한 행동은 너무나도 배고픈 나머지 옆집, 빈집에서 컵라면을 찾아서 먹는 일이었습니다. 소녀의 온몸은 골절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.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소식 오늘 톱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. 함께 보시죠. 4층 베란다를 넘어서 소녀는 목숨을 건 탈출을 했습니다. 잠시 후에 저희가 이 소녀가 어떻게 탈출을 했는지에 관련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정말로 10살 소녀가 걸어갈 수 없는 길을 걸어가면서 탈출을 한 겁니다. 지난달 29일 오후 6시 거주지인 빌라 4층 베란다에 이 소녀는 부모에 의해서 감금이 되어 있었습니다. 4층 베란다에 우리 아이를 감금해 놓은 겁니다. A양은 조사에서 집에서 탈출하기 전 이틀가량 목줄에 묶이고 난간에 자물쇠가 채워진 채 감금됐다. 집에 기르는 개도 이렇게 합니다. 당시 의붓아버지가 집을 비운 틈을 타서 4층의 베란다 난간을 통해서 옆집에 건너가서 탈출을 했습니다. 배가 고팠던 A양은 지옥에서 벗어나자마자 한 것이 컵라면을 급히 먹고 현관문 열고 밖으로 탈출하는 것이죠. 얼마나 배고팠으면 몸이 부서지듯 아팠을 텐데 컵라면부터 먹는 것이었습니다. 집으로 돌아가기 싫다, 학교는 가고 싶다라고 이 A양은 밝혔습니다. 이 아이가 어떻게 탈출을 했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구현을 해봤는데요. 이 그래픽 보시면 더욱더 이 소녀의 절박함에 가슴이 무너집니다. 함께 보시죠. 4층 높이의 톱입니다. 톱. 4층 가장 높은 베란다에서 저렇게 사선으로 된 지붕을 아슬아슬하게 걸어가서 이 소녀는 옆집으로 탈출을 한 겁니다. 한 발만 잘못 디뎌도 소녀는 4층 높이의 지붕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, 추락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험한 곳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 소녀는 지옥 같은 학대에서 탈출해야겠다라는 절박감이 너무나도 강했던 것 같습니다. 이웃 주민들은 과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? 저희들이 이웃 주민들 만나봤습니다. 물론지하고 짜파게티는 물이 받치니가 있는 대로 따뜻하더라고요. 와서 나는 화장실 들어간 사이에 짜파게티만 들고 나갔어요. 지금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 간 사이에 다다다닥 소리가 나가지고 일부러 나간 사이에 갔다 오니까 짜파게티가 문 앞에 현관 앞에 이렇게 버려지고 다 먹고 애기라고 추정을 한 이유는 창문을 열어볼 거야. 그래서 남자가 어른 같으면 저거는 너무 높이 있다 보니까 이제 티스푼 가지고 이걸 먹으려고 티스푼은 여기 정수기 앞에 있어요. 피해 아동 그 여동생들 그 2명을 봤는데 아들을 엄청 밝더라고요. 걔는 한 번도 못 봤어요. 다른 동생들은 너무나도 밝더라라는 이웃 주민들의 증언도 나왔습니다. 이 소녀가 탈출 즉시 컵라면을 먹었는데 얼마나 급박하고 허겁지겁 컵라면을 먹었는지 그 옆집 주민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. 이재명 기자, 이 아이 기르는 부모로서 이 뉴스 보기가 참 힘듭니다. 얼마나 소녀가 아팠을까요?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? 그 지붕을 조심조심 걸어간 가날픈 다리로 그 지붕을 조심조심 걸어가면서 저 4층 밑에 땅바닥이 보였을 텐데 얼마나 아찔했을까요? 예, 정말 목숨을 건 탈출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겠죠. 그러니까 이틀간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베란다 난간에 묶여 있다가 잠깐 화장실을 갈 때 그리고 뭐 밥을 먹을 때나 집안일을 할 때 잠깐 풀어졌다고 합니다. 그런데 지난달 29일 날 오후 6시쯤에 잠깐 풀어진 틈을 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m 높이가 되고 굉장히 사선으로 되는 지붕을 목숨을 걸고 넘어갔죠. 그런데 가장 먼저 한 게 허기를 달랜 거였습니다. 부모들이 하루에 한 끼밖에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한 끼요? 예, 한 끼밖에 주지 않아서 이 아동이 발견됐을 때 뭐 오래된 골절도 있고 온몸에 멍도 있고 화상 자국도 있었지만 워낙 밥을 제대로 못 먹다 보니까 빈혈기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탈출해서 가장 먼저 한 게 허기를 달랜 거죠. 그런데 조금 전에 이웃 주민의 증언을 들으셨지만 아이가 들어온 줄 알았다. 어떻게 알았냐 봤더니
그러니까 천장에 아마 그 나무젓가락 같은 게 있었나 봅니다. 그런데 컵라면을 젓가락이 아니라 정수기 옆에 있던 티스푼으로 먹은 겁니다. 손이 안 닿으니까.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나와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 허기짐을 달래야 했던 그 아이를 생각하면 정말 악마를 보았다 이런 영화 제목이 생각날 정도로 정말 끔찍한 그런 학대 현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. 오늘 한 조간신문은 악마가 아닌가 이 행동에, 부모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새롭게 드러난 학대 정황이 또 나왔습니다. 함께 보시죠. A양 신체 여러 곳에 골절, 상처, 화상의 흔적이 있었습니다. 의사는 상습적인 학대다라고 말했고요. A양은 의붓 아버지가 화상 입히고 폭행을 가했다. 저희가 다 말씀 못 드립니다. 방송심의 규정 때문에. 그런데 저희가 거르고 걸러서 표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너무나도 끔찍합니다. 엄마는 뜨거운 물질을 이용해서 상처를 입히고 욕조에서 숨을 못 쉬게 하기도 했다. 즉 물고문을 했다는 겁니다. 하루 한 끼만 먹고 나머지는 굶었다라고 이 아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방금 이재명 기자 얘기했듯이 이틀간 저 베란다에 목줄을 채운 채 자물쇠로 가둬둔 것만으로도 이 아이가 얼마나 끔찍한 학대를 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. 김수경 교수님, 저희들이 방송심의 규정상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너무나도 끔찍해서 다 전해드리진 못하지만 저희가 지금 방금 표현해드렸던 이 내용 말고 훨씬 더 잔인해요. 끔찍하고. 이게 참 어떻게 사람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뭐 이것 때문에 훈육이나 체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훈육이랑 체벌이랑은 또 다른 그냥 살인 미수에 가까운 사건인 것 같아요. 뭐 물과 불을 막 다 동원해가지고 아이를 저렇게 끔찍하게 고문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이가 굉장히 밝고 똑똑한 아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목숨을 건 탈출에 다행히 사고 없이 탈출을 했고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. 그리고 아이가 여러 가지 자기의 피해 사실들을 굉장히 또렷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것도 정말 다행이고 집에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도 분명히 밝혔고 하지만 학교는 가고 싶다고 한 걸로 봐서 아주 부침성도 좋고 사교성도 좋은 아이라고 합니다. 아이가 이제 그 위탁 가정으로 뭐 돌아가고 싶다. 옛날에 큰아빠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한 게 이 아이가 이제 이 집에서 살기 전에 5년 정도 위탁 가정에서 이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. 그때 너무 잘해주셨고 다시 위탁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위탁 가정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아이를 피치 못할 사정으로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아이를 맡아서 이제 길러주는 가정을 찾아서 그 아이를 이제 키우게 되는 건데 입양 같은 경우는 친권을 포기해야 되지만 위탁 가정은 친권이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. 그렇군요.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재계약을 해서 그 위탁 가정에 계속 머물 수 있는지를 이제 알아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 위탁 가정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원칙은 사정이 나아지면 원가정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좀 이 가정폭력 혹은 아동폭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다 있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너무 그 매뉴얼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경찰에서도 이 사건을 예전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다룰 때 얼마나 긴급한 상황인지 위중한 상황인지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이를 상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매뉴얼이 너무 자세히 없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선량한 시민이 아이를 구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가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러한 학대 같은 것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좀 매뉴얼과 제도들을 확실하게 바꿔서 더 이상 아동들이 고통받지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